CEO를 위한 전문 채널 정혜의 가업승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코너죠. CEO의 서재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대표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스토리 싱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제목에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퓨처 매핑 완벽 가이드. 스토리 싱킹은 간다 마사노리가 지은 책인데요.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간다 마사노리 책은.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린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고요. 오늘은 이 간다 마사노리가 퓨처 매핑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인들을 원하는 꿈, 원하는 성공을 도와준 실제 사례고요. 또 그 퓨처 매핑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좀 생각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간다 마사노리는 퓨처 매핑의 개발자입니다. 일본의 최고 독서 모임인 리드 포액션의 주최자이기도 하고요. 알마 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그 GQ 재팬이 뽑은 일본의 톱 마케터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자,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요. 자, 그 첫 내용이 간다 마사노리가 2013년 6월 나는 흥미로운 실험에 참가하지 않겠냐며 3,000명을 불러 모았다. 꿈이 이루어지는 실험. 기간은 단 사흘. 정해진 과제 달성법을 사용해 그 기간 안에 성과가 나올지 함께 시험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사흘 만에 현실이 바뀐다는 감언이설을 믿고 실제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실험에 뛰어든 사람도 내심은 반신반의. 하지만 실천한 사람들의 성과가 서서히 페이스북 피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깜짝 보너스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과제 차트에 썼는데 조금 전 고객님이 갑작스럽게 팁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습니다. 라디오 출연 성공이 과제였는데 사흘 후 유명한 CM 제작 디렉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로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지난주 갑자기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네, 실제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퓨처 매핑에 작성한 내용이 뜻하지 않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그 페이스북에 후기를 남긴 내용이라고 하고요. 자, 언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퓨처 매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21일 안에 좀 더 큰 과제를 달성하는 실험을 해보지 않겠냐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3주간의 과제에 도전을 했더니 자, 실제 또 후기가 여기 적혀 있네요. 대형 안건을 따내는 과제에 뛰어들었는데 확률이 반반이었는데도 빠르게 내부 결정이 이루어져 계약 수속을 밟고 있다. 다음은 앞으로 자립하려면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과제에 몰두했을 때 마케팅 대처 사례 강연 의뢰를 받았다. 내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통할지 과감하게 부딪힐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토목회사의 자금 융통 개선을 과제로 삼았다. 나 자신도 사회이사로 들어가자 재무, 영업, 인사까지 모든 것을 뒤엎을 기세로 실행한 결과 단번에 상황이 개선됐다. 절망적이었던 자금 융통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다. 사내 벤처 제도 응모에 신규 사업 계획을 제안했는데 임원회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식 사업으로 결정이 됐다. 반년 후에는 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실험 결과 내용이라고 하고요. 놀랍게 달성된다면 무척 두근거릴 3주간 간의 과제에 도전을 시켰더니 실험 참가자 중에서 95%의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이 됐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 100% 중에서 과제는 달성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개선됐다가 30%였고요. 21일보다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과제가 달성되었거나 혹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가 46%나 됐어요. 21일 만에 과제를 달성했거나 혹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가 19%.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이거였죠. 우리가 21일 안에 하자. 이게 19%였고 21일은 지났지만 달성을 했다가 46%나 됐고 과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개선됐다가 30%. 단 5%만 과제도 달성하지 못했고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95%는 현 상황보다 다 개선이 된 거죠. 무려 그 중에서 65%는 달성을 했어요. 21일 안에 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자, 이 책의 목적은 21일간의 실천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배우고 익힌 꿈을 이루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거라고 합니다. 자,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아니면 추석에 둥 실 뜬 달을 보고 소원을 빌죠.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제공하는 퓨처 매핑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직접 자신의 꿈을 미래로부터 그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꿈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퓨처 매핑입니다. 자, 간담화 선우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현실을 얻기 위해 노력은 전혀 필요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다. 어떻게 들으면 좀 어이없죠? 노력이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다마사 노리가 얘기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노력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제 달성을 위한 등산 모델과 파도 타기 모델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등산을 하려면요.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하나 올라가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노력과 기술 보완 등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한 재능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고생해서 정상을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다마사 놀이는 미래의 파도가 당신을 목표 달성으로 이끌어준다. 자, 우리 그 파도 타기, 윈드서핑 그런 거 보셨겠지만 뭐랄까요? 그 파도가 밀려오면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죠. 이거는 힘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파도를 즐기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스토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기법은 코칭이나 회의 진행에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지자 이 방법론이 가진 예상 밖의 효과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퓨처 매핑에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쓰는 과정이 있는데 그 상상 속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우연을 계기로 일에 열중한 상태, 즉
플로우라고 불리는 몰입 상태에 놓이게 되고 상상한 미래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현재보다 분명히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자, 지금도 일본에서 이 간담 마사노리가 계속 이 퓨처 매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실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 퓨처 매핑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미래 시점의 나를 미리 나의 꿈을 적고 그 다음에 현재에 이르는 이런 과정입니다. 차트 위에 그린 상상 속 이야기가 플로우 체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위에 그리기만 했는데 거기에서 미리 미래에 가서 내가 상상하는 최고의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파도처럼 오는 거거든요. 자, 퓨처 매핑은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는 물결을 그리고 이상적인 미래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발상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노력은 필요 없다는 게 정말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저 미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 퓨처 매핑은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는 물결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책에 이 그림 있죠. 이게 바로 퓨처 매핑이거든요. 지금 요 표가 퓨처 매핑이라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 차트에다가 이 미래 내가 행복할 만한 어떤 그런 나의 행복한 모습, 내가 정말 막 가슴이 뛰는 그러한 나의 꿈을 여기다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다다르진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미래 시점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퓨처 매핑입니다. 자, 그러면 퓨처 매핑 차트, 이 차트가 스토리 싱킹에서 얘기한 퓨처 매핑이란 차트인데요. 자, 이 차트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미래고요. 이렇게 미래에서 이렇게 현재로 오는 과정입니다. 자, 퓨처 매핑은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는 물결을 그리고 이상적인 미래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발상의 폭을 넓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경영서를 자주 읽는 사람이라면 이 설명이 귀납적 사고나 연역적 사고라는 친숙한 방법론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요. 자, 퓨처 매핑은 그러한 사고법이 가져오는 효과보다 두세 단계 훨씬 더 높은 레벨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 눈치 못 챈 개인의 재능이나 조직의 자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재능과 자원이 과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통해 표면에 떠오를 때 우연한 사건이 생긴답니다. 이때의 놀라움을 계기로 플로우 상태가 되어 눈앞의 과제에 몰두하는 사이에 필연적으로 원하는 미래가 실현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플로우라고 한답니다. 이게 몰입된 상태. 그런데 이 퓨처 매핑에서는 일단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재능과 자원을 자기가 설정한 과제 달성을 위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고 하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퓨처 매핑의 메커니즘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현대는
이미 있는 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0에서 1을 창조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퓨처 매핑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미래의 나를 먼저 설정을 하고 현재와의 갭을 해결해 나간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능력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설렐 만한 이야기로 미래를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설렐 만한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 책에서 예를 들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미 생산된 상품에 대한 시장 분석, 경쟁 상품을 분석하여 라이벌 기업으로부터 점유율을 빼앗는 것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정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원리 원칙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있는 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자, 이거예요.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즉 0에서 1을 창조하는 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분석하고 점유율을 뺏는 게 성과를 향상하는 것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든다는 걸까?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다들 실감하듯이 인터넷은 지구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됐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중남미든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는 뭐 사자와 뭐 저 정글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아프리카는 모두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제약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곳에서 정말 인터넷이 필요해서 지금은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과 즉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이 됐어요. 인터넷 세계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뛰어난 기술과 상품이 있으면 단숨에 전 세계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창조하면 좋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능력은 분석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근거리는 미래를 향한 스토리, 이야기를 자아내는 힘입니다. 좀 황당하시게 들리시죠? 자, 그러면 실사례를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이나 아이팟이나 구글 글라스는 모두 분석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서 탄생한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세계를 좀 더 열린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크 저커버그의 바램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이팟은 수천 곡의 음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라는 스티브 잡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구글 글라스 또한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가 눈앞에 나타나는 상태를 만들고 싶다라는 세르게이 브린이 어렵네요. 세르게이 브린이 상상한 이상에서 탄생했다. 기업이 번영하려면 경쟁 원리로 서로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사람들이 설렐 만한 미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힌트를 얻으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분석을 하고 힘들게 오르려고 하고 시간과 성공이 비례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이 인터넷 때문에 순식간에 아마존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제가 얼마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설렐 만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되었고, 그게 지금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회사 스토리는 유통기한이 끝났다. 기존에 3차 산업까지에 있었던 우리의 스토리, 이것은 이제 4차 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은 유통기한이 이미 끝난 스토리라는 겁니다. 스토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인데 과거의 우리의 스토리는 더 이상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음 그 CEO의 서재에서도 제가 이 스토리 싱킹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스토리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것은 스토리에 대한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시나리오도 역시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많이 팔린 책이나 많이 관객을 동원한 영화나 다 똑같이 감동적인 것에는 모두 스토리가 있었고요. 이 스토리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냈을 때 독자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의 서재 또 읽고 싶으신 책이나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미리 읽고 또 대표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